실제로 지금 현재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소위 힘들고 어렵고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좀 어떻게 해보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쉽지 않겠죠. 뭐 특별한 팁,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닐 거라고 이제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분들의 고통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먼저 잘 위로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고통이 꼭 이제 본인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받는 것들이 이제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고통에서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거나 그 원인을 자꾸 파헤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약간은 여유를 갖고 아주 이제 힘드시겠지만 약간의 여유를 갖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힘든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만일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약간의 성공을 아주 미미한 성공을 경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게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사례를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에서 작게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소위 이제 파산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제 온갖 수치심과 절망감과 또 분노와 뭐 이런 걸로 이제 대개는 마음의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술을 찾거나 아니면 혼자 이제 고립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바보로 볼 거나 이런 수치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자책감도 있고 해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혼자 하면서 술만 먹겠죠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립을 스스로 시키는 것인데,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의 괴로움이 좀 술 먹는 동안 또 피해 있는 동안에는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지만 또 술이 깨고 또 혼자 있고 또 있었던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고통은 변함없이 계속 더 지속이 되는 거고요. 또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될수록 더 큰 구덩이에 이제 빠진 것처럼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고 걷는다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선한 바람을 쐬고 밝은 햇볕을 쐬고 자연을 조금 느끼고 또 아주 친한 친구와 그냥 잠깐 같이 있는 시간이라도 갖는다면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고 그런 건강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활동의 이제 행동의 레파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일을 다 하기 전에 이제 긍정적인 활동의 목록, 뭐 취미 활동, 아니면 친구와의 교제, 뭐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습관처럼 이렇게 많이
그 사람이 삶에 녹아져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극복하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셔서 술 드시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.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술 그만 드시고 일단 일어나셔서 조금이라도 걸어보자, 움직여보자, 뭐 내 친구 누구에게도 연락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이십니다. 이게 결국 술 드시고 계신 것만이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고 따져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시를 아주 잘 전해주신 것 같고요.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이게 고통이 받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내 가족이 고통받을 때, 뭐 말하자면 내 애가, 내 아내가, 뭐 우리 남편이, 우리 부모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당사자가 아닌데 지금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가족이 사실 굉장히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굉장히 무력감도 느끼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 어떤 가족에게 내가 한 말씀 좀 어떤 팁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 고통받는 가족을 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사람이 역시, 일단 이제 생명체니까 뭐 먹고 또 숨도 쉬고 해서 이제 그 기본 생명체로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생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 개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존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느낌,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그 사람한테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뭐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으로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고 있구나. 뭐 내 생각이 옳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논리적으로 뭐 이해를 받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내 옆에 있어 주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이제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그 힘이 될 것 같고요. 그때 이제 뭐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하는데 좀 어설프게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옆에 항상 원할 때 내가 들어주고 옆에 있겠다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.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을 공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인지적으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같이 느껴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서 느꼈을 때 이제 아주 겪는 심리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증상 이런 것조차도 좀 같이 공감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될 텐데, 근데 그 공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이제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훈련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고 자칫 조언이나 충고로 빠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뭐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, 뭐 너무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, 근데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 공감 자체는 잘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또 그 사람은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태도,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냥 가까운 사람은 하여튼 옆에 계속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들,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.
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면 부모와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?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공감은커녕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죠. 나도 고등학교 때 다 힘들었는데, 대학교 때 다 힘들었는데,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 있는 것들을 공감은커녕 그냥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. 이럴 거면 뭐 호적에서 팔아, 나가라.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 많이 있고, 특히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날 공감해주는 건커녕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몰라주는 건 우리 부모다. 이런 느낌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실제로 보면. 많죠. 사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녀를 공감은 쉽지 않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자녀들을 뒀을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.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식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처를 입은 거죠. 그리고 그 부모님도 이제 그 자식한테 기대하는 바가 나쁜 거는 아닐 텐데 어쨌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좌절의 상처를 좀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도 자신이 갖게 되는 그 분노 또 어떤 서글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를 볼 수 있는 약간의 심리적인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,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한테 조금 더 잘해줘야 되고, 부모가 조금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. 왜냐하면 자녀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.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, 조금 부모님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, 그 부모님 스스로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노력하는 길이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. 부모가 자식한테 화가 나는 건 내가 가진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.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? 사실 나의 욕구도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아픈데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그 욕구가 좌절이 돼서 걔가 뭐 공부 못하고 싶어서 또 성공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관계를 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데 안 돼서 걔도 좌절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실제로 내 자녀가 아픈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만큼 내 자녀는 더 아프다 이런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발자국만 아까 심리적 공간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. 조금만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